자, 교재 70페이지. 회사, 즉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보는데, 기업의 유형은 개인 기업과 다음은 법인 기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개인 기업은 기업주 한 사람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죠. 그래서 자기 순재산에 대한 구성 내용은 자본금이라는 과목 하나로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 기간 중 기업주가 자기가 투자한 돈을 일부 빼내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출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결산일이 되면 이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해서 차감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건 이제 개인기업일 때입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거의 개인기업 중심의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반대로 순손실이 발생하면 자본금으로 대체하여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법인기업은 이 자본에 대한 처리 방법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이 법인은 회사 유형이 함명회사, 다음은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다음은 주식회사, 그 외에 뭐 조합법인, 익명조합, 이런 형태로서 구성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함명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명칭을 약자로 표시할 때 왜 합 이렇게 해서 회사 명칭 들어가거든요. 혹시 봤나요? 본 적 별로 없죠.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회사 명칭이 들어가요.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숫자는 많이 봤죠. 주식회사 주해서 명칭, 아니면 무슨 명칭 주식회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런 회사가 모두가 다 법인기업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한 하나의 회사다 이거죠. 그리고 함명회사는 전부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출자한 사람을 함명회사는 사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전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한 사람을 사원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전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구성이 되고, 주식회사에 자금을 출자한 사람은 주주다 이렇게 부르죠. 주주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함명합자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라는 용어가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보통 조합원 또는 뭐 출자원 또는 조합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구성에 대한 처리 방법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최근 현대에서는 가장 많이 발달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회사 유형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처리 방법들도 그 명칭 용어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주식회사의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론 정리를 해볼 건데, 주식회사라는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발기인들이 조합을 구성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단체가 먼저 형성이 된다 이거죠. 보통 발기인은 최초에는 3인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회사의 운영 규정, 정관을 작성합니다. 회사의 운영 규정,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그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회사를 만들기 위한 인허가를 받고 회사의 운영 규정, 우리가 개 모임이 하나 있더라도 계칙 이런 게 있죠. 모임이 있으면 회칙이 있듯이 회사에서도 이제 회사의 운영 규정이 있다 이거죠. 이게 정관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는 것 같으면, 국가로 말하면 헌법하고 같은 거예요. 회사의 운영 규정을 만들고 이 운영 규정, 이 정관을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습니다. 공정을 하면은 이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합니다.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설립 등기.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졌다는 출생신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회사 명의로 해서 상거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산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가 되는 거죠. 법인 소유가 되는 거고, 이제 법인에 출자한 사람이 있죠.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주라는 사람들이 또 따로 형성이 되는 거죠. 회사가 별도의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형성되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자본금 출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자본금 출자를 외부인에게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으로 이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설립에 출자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먼저 발기 설립이라는 것은 발기인들이 전액을 출자합니다. 전액을 출자한다라는 말은 출자한 만큼에 대해서는 주식이라는 정권을 발행하여 지분을 증명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본금 출자한 정서인 주식을 전부 인수하죠. 발기인들, 회사를 최초 만드는 사람들끼리만 자금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형태를 발기 설립이라 그러고, 모집 설립 그러면 공개 모집에 의해 출자를 받고 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공개 모집이니까 즉 외부인의 출자 참여도 허용한다 이런 뜻이죠. 외부인의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그 외부인의 출자 참여도 허용되는 이런 제도를 모집 설립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출자해서 하더라도 외부인이 한두 명만 들어오면 모집 설립으로 인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주로 집안 잔치하는 경향이 많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유령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검사인을 선임해가지고 회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확인 조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회사를 만들 때는 요 모집 설립 방법을 많이 따릅니다. 외부인을 한두 명 넣어갖고 이제 공개 모집하는 형태로 이런 설립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본금 조달은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죠. 이 조달은 주주들에게 출자를 받고 이 출자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그 정서로서 주식이라는 정권을 발행하여서 교부하죠. 출자받은 만큼 정서 발행해 주는데 그게 주식이다 이거죠. 주식을 발행해 줬다라는 말은 주주들에게 그만큼 자금 출자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자본금으로 구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 조달을 위한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수권자본제도와 공칭자본제도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권자본제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칭자본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권자본제도는 회사를 최초 설립할 당시에 우리 회사의 전체 예상하는 총 주식 중 4분의 1 이상이 먼저 발행이 되고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전액을 다 출자 납입받음으로써 교부한 주식의 전액을 돈으로 납입받음으로써 회사 설립이 허용되는 자, 이러한 자본금 출자가 되어야지만 이제 회사 설립이 허용되는 이런 형태를 수권자본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회사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제조업으로 설립하고자 한다. 그럼 처음 설립할 때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전액이 다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총 자본금이 4천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 우선 거기에 4분의 1, 1,000억만 준비되면 회사 설립을 해놓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회사를 확장시키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라 이거죠. 그리고 공칭자본제도는 총주식 중 전부를 발행을 하고 발행주의 4분의 1 이상을 납입받아서 설립이 인가되는 주주를 전체 먼저 확정 지어놓고 발행 교부된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납입되면 설립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공칭자본제도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 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불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한 것에 대한 정서가 되는 건데 주식은 한 주, 사채는 1주아 이렇게 했죠. 한 구자고 주식은 한 주, 한 주당 액면 단가는 100원 이상 균등할 것. 그래서 회사마다 액면이 100원인 회사가 있고 액면이 200원인 회사 또는 액면이 500원인 회사 1,000원, 2,000원, 2,500원, 5,000원 액면 금액이 다양합니다. 회사마다. 코스닥 이런 회사들은 액면 100원인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액면 단가를 낮추면 주식 수가 그만큼 많아지겠죠. 삼성전자 이런 경우는 액면 단가가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액면 단가는 5,000원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시가는 약 한 150만 원 넘어가죠. 150만 원 넘어가요. 액면가하고 실제 형성되는 시장 매매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고 이렇게 해서 액면 단가 100원 이상 균등, 정전에는 이제 전부 액면 주식만 발행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무액면주도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액면 표시가 없는 것.
그 액면가액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매매되는 가격에는.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 도입한 이런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한 금액 그대로를 그냥 납입 자본, 주주들이 출자한 돈을 회사에 납입한 자본이다. 이렇게 해서 납입 자본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 방식으로 액면가액으로 간다라고 볼 때 액면 100원 이상 균등해야 한다. 이 말은 왜 균등해야 하느냐 하면 이 주식이라는 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 그러죠. 주주라 하고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가 있고 다음 회사의 운영기관인 회사 운영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이사회예요. 회사 운영에 관한 것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은 사업의 확장이나 축소, 자본금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주주들이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주총회에서 그 일주 1의결권을 갖는다. 주식 한 주에 대해서 하나의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이 바로 회사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거죠. 지분율 결정. 그리고 회사의 소유는 특정 주주가 몇 %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그 지분율 확보에 의해서 경영권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의 종류를 보면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가 있어요. 보통주. 이것을 표준주다 이렇게 합니다. 이 보통주가 바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돈을 빌려쓰면서 발행한 정권이었어요. 사채는 보통 장기적으로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정권으로서 사채의 발행은 비유동 부채,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빌려쓴다. 비유동 부채로 가고 주식의 발행은 자본금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는 보통주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만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은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는 우선권을 보장할 테니까 경영 참여는 하지 말라. 이렇게 경영 참여를 제한해 버립니다. 우선권이라는 프리미엄을 부여해주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우선주도 어떤 내용을 우선 보장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익 배당에 대한 우선주, 다음은 상환 우선주, 그리고 전환 우선주. 여기 안에도 또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종류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 우선주는 순이익 규모가 적어서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이 불가능하더라도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는 약정된 만큼 배당을 우선 보장해 주겠다. 투자한 돈에 대한 이윤 보장을 우선적으로 해줄 테니까 경영 참여는 하지 말라. 다음 상환 우선주는 이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은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 갚을 의무가 없는데 이 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회사를 청산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졌을 때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환 변제를 보장하겠다. 투자해준 돈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겠다 이거죠. 이게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는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필요하면 요청에 따라서 이것을 바로 보통주로 바꾸어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 이게 이제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는 이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주를 발행하여서 출자받은 돈,
이것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를 발행하여서 출자받은 돈은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성격을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됩니다.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1급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거의 대부분 보통주의 발행을 통한 자본금 조달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의 발행을 하는 방법, 주식의 발행은 우리 사채의 발행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액면 발행. 무액면 주식일 때는 사실 액면이 따로 정해진 게 없죠. 이럴 때는 출자받은 돈 전체를 그대로 자본금 이렇게 가는데 액면이 정해져 있는 주식의 경우는 액면 금액대로 발행하는 경우와 다음은 할인 발행, 다음은 세 번째는 할증 발행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액면 발행은 주식을 발행한 가격이 액면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액면 금액과 동일하게 액면 금액대로 발행된 경우를 액면 발행이라 하고 다음은 할인 발행은 발행을 한 가액이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된 경우 할인 발행이라 그럽니다. 할증 발행은 발행을 한 가액이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이 된 경우 이것을 할증 발행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액면 단가는 한 주당 가액이 5,000원짜리인 주식 10,000주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액면 금액 5,000원짜리를 발행도 5,000원씩에 하였다. 그래서 불입된 금액은 당좌 예금하다. 그럼 한 주당 5,000원씩의 10,000주를 발행하고 5,000원씩의 10,000주라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돈을 출자받아 왔다 이거죠. 출자받아 오면 당좌 예금하였다라고 했을 땐 차변에 당좌 예금 5,000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5,000만 원. 이렇게 가겠죠. 차변엔 당좌 예금, 대변엔 자본금. 이렇게 가고. 다음은 할인 발행은 액면 5,000원짜리의 주식을 한 주당 4,500원씩의 발행을 하고 납입금은 당좌 예금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은 4,500만 원 되고 대변에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 그대로 갑니다. 액면 금액대로 가면 5,000원씩 10,000주였죠. 그럼 5,000만 원이 되겠죠. 5,000만 원이 되면 액면 5,000만 원짜리 주식이 4,500만 원에 발행이 되었으니까 액면 금액보다는 500만 원이 낮은 가액으로. 자, 어제 우리 사채 같은 경우에 액면보다 낮으면 사채 할인 발행을 했죠. 주식도 역시 할인 발행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요 주식의 할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입니다. 이걸 왜 금지하느냐 하면 액면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다는 말은 회사의 장부에 표기되어 있는 자본금의 금액보다 실제로 주주들이 출자 납입한 돈이 적어지게 되니까 회사 재산 구성이 부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상법에서 보면 이런 법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이 충실하지 못하다. 기업 부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할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회사 상황에서 할인 발행을 꼭 해야 한다면 할인 발행의 조건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고
결의 후 관할 법원의 사전 승인 요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할인 발행이 가능하게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할인 발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채는 요거하고 반대예요. 사채는 할증 발행이 규제 대상이라 그랬어요. 금융시장을 이제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채는 할증 발행을 규제하는 대상으로 보는데 주식은 할인 발행이 금지 사항입니다. 기업 자본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할증 발행은 액면 가액은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씩의 만주를 발행하고 불입금을 당좌 예금하다.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 6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그럼 액면 5천만 원짜리 주식이 6천만 원에 발행이 되었으니까 액면을 초과했죠. 이건 할증 발행이지만 사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주식 발행을 하면서 초과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요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것은 과목의 성격을 자본에 속하는 걸로 보고 자본 잉여금이다. 이렇게. 잉여금이라는 말은 이익금이 모여진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본 잉여금.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금이 발생한 돈이다. 이렇게 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것은 자본을 조달하면서 실제 액면 금액보다 돈이 적게 들어온 차이죠. 그래서 자본의 임시적인 조정 항목으로서 자본의 차감 비율입니다. 자본 조정 항목의 자본 차감 항목. 즉, 자본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본이 그만큼 적게 들어온 차이다.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 자, 그러면 다음은 뭐 주식회사든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관계없이 참고로 회사를 설립할 때의 돈 재비용, 회사를 만드는 데는 뭐 사전에 발기인 조합 구성하여 회의를 하고 정관 작성하고 다음은 공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립 시에 드는 재비용은 창업비, 회사를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설립 재비용을 현금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엔 창업비, 대변엔 현금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설립은 보통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치는 시점까지를 설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가 끝나고 나면 회사의 설립 후 개업 시까지 드는 재비용, 설립 후 본 영업활동 개시 전까지 이럴 때 드는 비용은 개업비. 자, 그래서 창업비나 개업비는 회사의 기간비용, 단기의 영업외, 기타의 비용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출했다 그러면 창업비 또는 개업비 이런 과목을 써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설립 재비용을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 창업비, 대변인 현금 이렇게 해서 단기 비용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정권을 발행할 때에 드는 재비용
주식을 발행할 때에 드는 재비용, 이것은 이제 주식이라는 정권 인수의 비용이나 주주들의 출자 모집을 위한 광고 홍보비, 또 주식 발행을 우리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정권회사에 의뢰했을 때는 정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자본금을 출자할 주주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출자받기 위한 과정에서의 재비용이 들었을 때 주식 발행 시에 들었던 재비용, 이 부분은 보통 신주 발행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식의 발행 가액에서 차감된다. 우리 앞에서 했던 사채도 발행 시에 들었던 재비용, 사채의 발행 가격에서 차감된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총액면 5천만 원짜리의 주식을 5천만 원에 발행을 했지만 재비용 1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당좌 예금되었다. 그럼 재비용이 100만 원 들어버렸으면 그럼 당좌 예금은 얼마 되겠어요? 4,900만 원 되니까 액면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럼 10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가게 되죠. 100만 원만큼의 돈이 적게 들어왔으니까. 자, 5천만 원짜리를 4,500만 원에 발행을 하였지만 발행 비용 1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받아서 당좌 예금하다. 그럼 당좌 예금은 4,400만 원 되니까.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는 얼마 가겠어요? 600만 원 이렇게 가겠죠. 다음은 5천만 원짜리를 6천만 원에 발행하였으나 발행 비용 1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당좌 예금하다. 그럼 당좌 예금은 5,900만 원 될 거니까 액면은 변하지 않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900만 원 되겠지. 그래서 주식의 발행 가액에서 빼다 보니까 결국은 액면 발행이나 아니면 할인 발행 시에는 재비용 들었던 만큼이 무엇으로 가게 되겠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과목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은 할증 발행 시에는 발행 재비용이 들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주식 발행은 주식을 발행해주고 주주에게 바로 돈을 출자받은 경우로 갖고 이번에는 청약에 의한 주식 발행. 이것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출자받기 위해서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데 청약에 의한 이 말은 사전 신청에 따른 사전 신청 약정을 먼저 받아서 나중에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경우입니다.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에게 주식을 언제 날짜로 한 주당 얼마씩에 발행하겠다는 공고를 먼저 냅니다. 그럼 만약에 뭐 6월 1일자로 우리 회사는 주식을 100만 주 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5월 20일까지 자기가 신청하는 주식 수만큼에 대한 돈을 먼저 불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약에 의한 주식 발행은 주식을 교부하기 전 주식을 사겠다라는 신청금이 먼저 불입이 되어 왔을 때 이 신청금은 주식이라는 정권이 교부되어 나가기 전까지는 이 주식 발행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정권사나 또는 금융사의 계좌에 별도로 구분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 관리되는 돈을 별단 예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차변의 별단 예금. 예를 들어서 액면 단가 5,0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한 주당 7,000원씩의 발행을 하려고 공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신청금을 받아서 별단 예금 구자, 요거는 정권이 교부되어 나가기 전까지는 금융권 자기의 자체적인 예금 관리 구자가 있어요. 여기 임시로 적립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를 한 주당 7,000원씩에 발행하기로 하고 신청금이 별단 예금 구자에 들어왔다. 그럼 별단 예금은 7천만 원. 그럼 이것은 아직 주식이 발행되어 나간 건 아니죠.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그 신청금을 미리 받은 돈이니까 이 돈은 신주, 새로운 주식을 청약받은 것에 대한 보증금 성격이다. 신주 청약 정거금 7천만 원. 그래서 이 신주 청약 정거금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정권 교부 전 계약금, 즉 신청금을 미리 받은 돈으로서 나중에 주식을 발행해 주면 자본금이 증가되는 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 조정의 자본의 가산 항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본 항목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청금 받은 돈에 대해서 주식이라는 정권을 발행하여서 교부를 해 주었어요. 주식을 발행 교부해 주면 차변에 신주 청약 정거금 7천만 원 없어지면서 주식이 발행되어 나가면 대변에는 뭐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 금액인 5천만 원. 그럼 액면 5천만 원짜리의 주식이 7천만 원에 발행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금이다. 그래서 뭐 자본잉여금. 그래서 이것은 주식을 바로 발행해 준과 동시에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금을 먼저 받고 차후에 이제 신청 마감이 되고 난 이후에 주식이라는 정권을 발행해 주는 경우.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해 주게 되면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던 별단 예금 구자가 이제 회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회사 구자로 넘어옵니다. 별단 예금은 당좌 예금으로 대체되었다.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 7천만 원. 대변에는 별단 예금 7천만 원. 그래서 이것은 신청금을 먼저 받고 차후에 주식이 발행 교부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다음은 주식 발행하는 데 있어서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 이것은 자본금을 조달하는데, 자본금 출자 받는데 주주들에게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물건으로 받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물건은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 등을 출자받고 이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서 교부해 주었다. 그럼 자본금을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 같은 이런 재산으로 물건으로 받아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럴 땐 이제 우리 회사가 발행해 준 주식과 출자받았는 재산 이것 중에서 공정가치가 명확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 취득 원가로 보면서 이것을 주식의 발행 가액으로 보아라. 돈을 받아왔다면 액수가 분명할 건데 토지나 건물 등을 받아오게 되면 액수가 움직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토지, 건물 이것은 시가로 들어오고 대변에는 교부한 주식의 액면 금액만큼은 자본금
액면을 초과했으면 뭘로?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가면 되겠죠.